하드웨어의 적용에 관계되는 내용을 마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메카트로니스 사례의 PID 저기 튜닝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PID 피라미드의 정밀 조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특성에 맞는 값을 탐색해야 되고 성능과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실시간에 대한 응답이 모니터링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AI 기반의 파라미터의 추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PID는 저기 튜닝에서 문제 방안에 도메인 지식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단계별 튜닝이 있어야 돼요. 자동화 조정의 과정, 반복, 지속적 파라미터의 제저, 검증 결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가지고 이런 의미 개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해줘.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주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의미를 가져오겠죠. 기본 통계에 이 통계를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튜닝 성능에 영향이 미친 피라미드의 조합의 확인을 위해서 시각화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각화가 되어 주겠죠.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는 상관계수 분석을 해달라. 조합별 3D 그래프로 해달라. 그럼 파라미터 조합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의 조합별 3D 그래프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렇게 한글 깨지면 제가 한글 깨지는 데 가서 받아와서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예측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의 성능 예측 모델을 한번 해달라. 평가는 20점, R은 마이너스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죠. R이 음수인 거는 평균보다 못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저기 튜닝에 대한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사례는 퀴리의 최적화입니다. 성능이 저하가 문제가 생길 때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SQL은 구조를 분석해야 됩니다. 복잡한 퀴리의 최적화가 필요한 것이겠죠. 인덱싱의 전략이 챗GPT를 활용해서 인덱싱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퀴리의 최적화에 관계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열었어. 분석해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줘.
초점에서 추천해줘가 더 좋네요. 그러면 총 150가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했죠. 그럼 핵심 분야의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 활용 포인트로 추천한 키리의 성능 자동화 도구로서 활용, 인덱스 활용 진단 툴 제작, 그 다음 비교 리포트 작성, 그 다음에 SQL 퀴리의 튜닝 교육 콘텐츠 활용.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치면 되겠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관관계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능 저하 문제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속도 감소를 나타내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나타나면 이래야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층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층 대응 전략.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챗GPT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사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키리의 구조에 그다음 파티닝 사딩의 도움, 그다음 물리적 시스템 자원의 최적화, 그다음 백그라운드 처리, 배치 분산 처리, 자동화 진단 활용 도구, 그다음 정리, 성능 저하의 대응의 전략 요소. 그럼 이런 의미로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SQL 구조 분석을 해줘. 복잡한 키리를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줘. 최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겠죠. 이렇게 분석의 조합, 기능이 성능의 순위, 그 다음 키리에서 최적화 제한은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런 의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인덱싱 전략으로 해서 챗GPT 활용 인덱스 설계를 만들어줘. 그러면 설계를 만들어 주겠죠. 요약본을 챗GPT 기반의 인덱스 설계 원칙,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나타나게 되겠죠. 인덱스 설계 예시 SQL 크리에이트 인덱스부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죠. 기대 효과는 튜닝에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사례 1 키리의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서 키리의 최적은 85%가 성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최적화 과정에서 분석, 설계, 구현 단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12개의 인덱스 구성으로 최적화된 인덱스 수가 12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열두 개의 인덱스 구성, 최적화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사례 2입니다. 사례 2 스키마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키마 설계는 다중 시스템의 통합 환경에서 최적 데이터의 모델링을 하는 의미의 개념을 있죠. 정규화와 비정규화의 균형을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스키마 설계에 관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의 대가 올라오겠죠. 그럼 데이터 업데이터는 150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추진 방향으로 아래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인사이드의 설계 최저가가 매우 낮다. 조인 적합화가 낮을 수 있다. 정규화 수준의 점수 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 사용 가능성은 스키마 변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거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설계의 자동화 전략을 하면 목적은 정규화, 조인, 복잡도, 웨리키시카카, 설계, 평가, 자동화, 챗GPT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개 테이블을 2개로 통합 설계해줘.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인 복잡도의 상위 10건을 알려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넣고 먼저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데이터를 챗GPT한테 줍니다. 그럼 주면서 그 다음 달러와는 내용이 그거죠. 분석해 달라고 해야죠. 분석이 끝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제안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의 스키마 설계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했죠.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 개념적 설계, EDR 관계 모델링, 논리적 설계, 정규화 테이블의 구조와 물리적. 그럼 이번에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스키마 설계를 하는데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만들어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키마 설계를 하는데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타나게 되죠. 1단계 정형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래서 흐름의 7단계 프로그램을 했다. 요구 분석, 초기 설계, 그 다음 정규화, 설계, 평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챗GPT는 참 잘해주죠.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의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써볼까요? 템플릿 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붙어져서 나오게 되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템플릿 문서는 아드에서 다운로드인데 그렇죠.
화면으로 보여줘. 그러면 화면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겠죠. 답변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규와 튜닝 여기에 관계되는 의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스키마 설계의 물리적 설계를 해서 성능 최적화를 구현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줘. 그럼 방안을 이제 제시하겠죠. 구현의 전략. 그래서 전략이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종합 설계 흐름의 요약. 그 다음 필요하시면 위의 내용의 기반으로 가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출력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챗GPT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음성으로도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또 파일로 보이죠? 앞으로 파일을 만들지 말고 화면으로 언제든지 보여줘. 그러면 화면으로 쭉 보여주겠다고 할 겁니다. 화면으로 출력물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출력물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키마 설계에서 요구사항과 제가 물리적 설계에 이렇게 이제 이 부분 두 개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거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프로세스 데이터 프로세스 사례 3입니다. LETL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수동 LTE와 부분 자동화와 완전 자동화에서는 수동 LTE가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ETL 프로세서의 자동화에 데이터 소스 매핑을 하고 원천 데이터의 스키마를 연결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변화 로직 구현을 하는데 데이터 정제 및 구조화를 시키면 될 겁니다. 오류 처리 메커니즘으로 예외 사항 등 자동화를 하면 되겠죠. 성능 모니터링은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감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지고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로 쓰실 때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왔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융합 사례의 IoT 센서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센서의 네트워크에 걸러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및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IoT 센터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IoT 센서 데이터 관리는 시계열 데이터에 최적화입니다. 시계열이라는 것은 데이터 압축 기법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줘.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겠죠. 디바이스 아이디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상의 담지 사항이라든지 센서 값이라든지 통신의 품질, 활용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상 탐지를 시각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 최적화를 시켜줘. 데이터 압축 기법에 관계돼서 알아봐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시계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죠. 그러면 압축의 필요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압축에서 압축의 IoT를 가지고 러닝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챗GPT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 정리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 설계하는 DB의 설계에서는 어떻게, 그 다음 전체 아키텍스의 개요는 센서의 디바이스에서 노드로, 그 다음 데이터 사딩 전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열개,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성능의 제고 흐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GPT 현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죠. 설명서, 아키게스, 사딩, 데이터 스키마, 그 다음 옵션의 변화, 최적의 요연, 기대 효과 이렇게 현재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확장성 분산 데이터를 했죠. 이번엔 확장성 구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IoT 센서 데이터 관리 중인 확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줘. 그러면 표현해 주겠죠. 확장성이 필요한 이유, 확장성의 구현 핵심 요소, 그 다음 IoT의 확장성의 구현 의미, 구조, 그 다음 구체적인 확장 구현의 예시, 시스템 확장의 기대 효과, 요약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될 겁니다. 챗GPT의 활용의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인데 이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프로모터로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단계로 이렇게 아까 제가 내려왔죠.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도메인의 용어에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 지시를 했죠. 제가 단계별로 데이터를 하면서 활용 방안에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공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되죠. 원하는 출력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파일을 만들어 달라, 뭐 엑셀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GPT 활용의 한계와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은 챗GPT는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최신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돼 있는데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일을 이후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나왔던 내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출력해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나 그 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논문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윤리적 고려입니다. 윤리적은 책임이 있는 AI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윤리적으로 복사를 떠온다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챗GPT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되겠죠. 향후에 발전해서 메카트로니스트에서는 챗GPT가 왜 필요한지, 그러면 자율 로봇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유 AI 기반으로 만들면 이거는 이대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죠. 이거를 먼저 제안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통합입니다. 가상과 물리 시스템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IoT라고 이렇게 하죠. 가상에. 그러면 실은 그러면 가상에 이렇게 실현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물리적인 역학은 어떤 방향으로 될까 하고 먼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측을 유지 보수입니다. 이 예측의 유지 보수는 이렇게 예측을 할 내용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장애 예측 및 설계 예측을 대응시키는 방향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의 데이터베이스는 분산의 최적화, 그룹의 확장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의 처리는 스트링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된다. AI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과에 메카트로니스로서는 이 DB를 최적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겠죠. 실무 적용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만들어 오는 단계들을 봤죠. 먼저 프롬프트의 설계를, 내가 뭘 하는지를 명확한 문제의 정의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도메인의 지식이 통합니다. 전문성과 AI 조언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의 개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과 평가 및 피드백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용학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는 메카트로니스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을 하면 되고, 성공 요인으로서는 명확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 지속적인 학습으로서는 모니터링을 많이 할, 협력적인 접근으로 전문가의 집단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챗GPT를 활용한 메카트로니스와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와 2차 시에 차시 2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3차 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